네, 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꼬망입니다. 오늘의 주제 뭐 할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일단은 청년 10명 중 8명, 정부 발표한 청년정책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는 걸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월달에 서베이를 했던 주제로 해서 결과가 나왔던 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제 서베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은 더 포커스에 맞춘 거는 이런 청년정책 기본 계획이 있다라는 거 하나랑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은 이런 니즈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은 한번 전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서도 요약을 하고 그 서베이 했던 것도 요약을 하고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로도 많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차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신지 몰랐죠. 네, 이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책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해서 막 아이디어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5년 동안의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되게 체계적인 거죠. 그래서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일단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026년부터 해서 만들어진다. 그게 뭐 정권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잠깐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공부할 때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서 정책들은 이제 설계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청년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국가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이 설정돼서 만들어진다,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인데, 최근에 2월 초에 발표가 났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또 나왔어요. 그걸 이제 제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 여러 지자체마다 이런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신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다 지역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좀 주요하게 보는 그런 또 기본 계획이 국가 틀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니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제2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보고서를 볼 수 있게끔 쉽게 윗선에 나오거든요. 진짜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오늘은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큰 틀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고, 실제 이제 청년들,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은 사실 10개로 줄이자고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아까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총괄해서 하는 곳이 어떤 부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국무조정실이에요. 국무조정실이고, 이렇게 그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데 10개의 핵심적인 테마를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주요하게 본다 그러면 뭐 쉬는 청년, 또 쉬었음 청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음 건강이라든가 전세 사기 이슈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전세,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이라든가 6월달에 나오는 자산 형성과 관련된 겁니다. 갑자기 기침이 막 나오려고 했는데, 청년 미래 접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통 청년, 이제 서울에는 뭐 청년 몽통장 보통이 있고, 민간에 열고닫기가 있는데, 온통 청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거기에 조금 더 청년 정책 기능을 맞춤형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플랜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일단은 서베이 했던 거를 이렇게 하나의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청년에 대한 청년 조사 를 했는데 이 중에 84.5%가 정책 계획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모른다. 저는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15.5%는 자세히 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안다고 응답하시는 분도 되게 대단하다, 약간 이 생각 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서칭하면서 알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14.5%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씩 이제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연구를 가지고서 했던 거 가지고, 연구 분석, 조사 분석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청년 정책 10명 중 8명은 모른다. 사실 본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제 화면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겠군요. 제 얼굴이 줄어드는 그게 있네. 그러면 얼굴을 가려야 되겠다. 그럼 오늘은 요 PT에 대한 거를 그냥 얘기를 한다 하고, 이게 조명을 이렇게 씌워야 되고 있군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부의 야심찬 발표
그 다음에 청년의 차가운 반응 이렇게 했는데 15.5%는 자세히 알고 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세히 알고 있다가 15.5%지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비율은 50% 정도 됐던 것 같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은 30점 몇 %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설문조사 했을 때는 한 500명 정도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이 중에 사실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비율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대부분은 이제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5%. 저희 특히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년적 플랫폼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비율이 높은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책은 쏟아지는데 내 폰은 왜 조용할까? 알림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내 폰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대상이 될 텐데 왜 대상이 되는 나한테는 이런 정보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더 한번 체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올해부터 이제 26년부터 해서 30년까지니까 이제 이런 계획들이 하나씩 이제 실행해 나갈 텐데 사실 청년들은 잘 모른다. 이 부분에서 고민해 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알아야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잘 획득하고 찾아나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저희가 뭐 단순히 이 계획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계획이 나왔으니까 좀 더 유념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에서 소득을 나누고서 어떤 기본 계획에 대해 알고 모르고의 비율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비율은 33.3%는 인지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정보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뭐 루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소득층 월 200만 원 미만? 월 200만 원 미만이면 최저시급 이하인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7.1% 인지한다라는 비율에서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신청할 수 있는 비율들이 생길 텐데 단순히 신청보다도 인지를 어쨌든 간 해야 신청으로 이어지는데 그 인지에 대한 비율조차도 지금 많이 벌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좀 수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청년이잖아요. 이게 뭐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이제 청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인지하는 그 루트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또 중요한 거는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이제 당장의 수요, 급여라든가 생활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아무래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계속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저소득층은 51.1%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내 마음 건강이라든가 번아웃 이 비율이 30% 정도 되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색깔의 어떤 농도도 다른 거고 말 그대로 위기의 색깔도 이제 다른 부분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 주거라든가 금융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소득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포인트도 달랐고 그 다음에 인지하는 그 비율도 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소득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게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모른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책을 아무리 알려준다 하더라도 사실 그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해당이 될 것 같네? 라고 이제 찾아보면 막상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요번 리서치에서도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알고서 봤는데 내가 인지조차도 이게 반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확실치 않다라는 게 좀 어려운 언어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중위소득 150%, 100% 등등등에다가 조건도 몇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엔 이게 내가 대상이 되는라는 생각이 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는 케이스도 꽤나 많은 걸로 요번 결과에서도 역시나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좀 더 정책에 대한 자격 요건들을 완화하는 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완화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더 서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소득 요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주거지 아니면 뭐 생활 요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이에 대한 요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지역마다 지금 청년의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부처마다 나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금융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서민금융지원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어떤 진단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저는 일단 청년 모두라고 해가지고 가능한지 알고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는 그게 34살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정책들을 39살까지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청년 모두라고 했으니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처럼 좀 내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수들이 꽤나 있어서 그렇고 청년들이 계속 뭐 지원금을 더 확대해달라 사실 이런 것보다도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확대보다는 완화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니즈가 많았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요번 이제 기본 계획에서도 청년 미래 접근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산 형성의 지원을 원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자산 형성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이라는 카테고리에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직 촉진 수당 이것도 결국에 보면 이제 금융적인 측면이 볼 수도 있을 거고 청년 월세 지원도 금융적인 걸로 볼 수는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좀 포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돈을 모으지 못하면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좀 청년들의 니즈가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한 점점 더 이제 미래는 이제 불확실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 하나씩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청년도약 계좌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5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으로 줄이고 70만 원씩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줄이되 다만 또 체감상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청년 미래 접근 6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것들의 니즈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또 이러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청년들의 고민은 생존과 자립이지 않을까? 이걸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찐 고민이라고 하면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다 그러면 청년들은 3대 불안 요소로 일자리와 커리어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주거비라든가 생활비 지금 당장에 사는 부분에서 고민을 느낀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고통을 느끼는 거를 합치면 한 67.7%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세대별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불안이 압도적으로 조금 많이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취업 준비라든가 내가 회사에 직장에 갔다라고 하면 적응하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40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30대, 지금 40대라고 얘기하기 30에서 40대는 주거비에 대한 걱정이 1순위로 나왔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부양에 대한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부분에서 청년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그 또 세대마다의 고민은 좀 다르구나. 하지만 지금 이제 불안한 미래 시대에서 일자리와 커리어에 대한 불안이 지금은 청년들의 큰 고민이다라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원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가 이거 고민하는 게 원하는 정책이랑 이렇게 또 연결고리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정책이랑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자산 지원이 많았고 그 다음에 구진 촉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찾는 부분에서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월세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미래를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의 불안이랑 그 다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기반이 돼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된다라고 청년들은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한번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는 했어요. 경감형 지원에 대한 도입 그래서 다 받거나 안 받거나 뭐 다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소득 구간별로 해서 좀 차등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대상이 되는 부분도 찾다가 보면 그런 게 결국에는 좀
과정이 복잡하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찾아보는 거에 대한 좀 허들이 있는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최소화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한번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는데 정말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가 일일이 좀 찾아보는 형태가 아니라 시대잖아요. 나에게 맞는 부분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많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맞춤형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신청 알아서 해라 이렇게 쭉 지금 플랫폼 형태에서 다 올려놓고 신청하라는 구조인데, 지금 이제 그것보다도 맞춤형으로 푸시 알림이라는 형태처럼 뭔가 정책이 나한테 오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가 찾지 내가 찾아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전달 체계에 대한 혁신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엄마나 언더, 이게 소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냥 안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원을 더 벌면 탈락한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소득이 늘어도 조금씩 이제 보완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너가 기준이 이렇게 돼? 그럼 되고 안 되고 이런 식보다는 조금 더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갑자기 소득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그냥 단순히 배제 이렇게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완만하게 좀 더 잘 순차적으로 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면서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청 집값이 고민이고, 그 다음에 지방 청년들은 어떤 인프라가 되게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아까 맞춤형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더 맞춤형에 대한 좀 생각을 해서 그에 맞는 좀 지원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 격차가 수혜 격차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의 도도한 콜라보의 미션이기도 하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정보 격차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서베이 결과 에서도 이렇게 좀 나왔어요. 조금 더 전달 혁신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를 요약을 해보면 몰라서 못 받는다. 청년들은 정책이 아니라 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책 기본 계획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걸 보니 소득별로 해서 정보 소외 부분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조건에 대한 거를 청년들은 완화하는 걸 좀 원하고 있다. 액수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 아까 이제 정가명 모델 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도 자격 요건들이 딱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월급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책들이 좀 더 조금씩은 그래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띄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화면이 검정색 바탕으로 하니까 너무 화면이 어두운 거예요.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얀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했던 내용들은 기사로 좀 금요일날 많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뭐 아시아경제라든가 데일리팝이라든가 이로운넷이라든가 청년일보랑 임팩트뉴스 이렇게 해서 저희 기사화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보고서가 홈페이지 리뉴얼하는 단계여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곧 올라갈 테니, 근데 이제 한번 영상으로 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좀 어떻게 보면 요거 말고도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연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서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서베이 주제도 지금 정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어떤 내용을 고민을 할까, 이것도 이제 참여를 꼭 해줘요. 홈페이지에 이제 업로드 됐으니까요. 그 링크 한번 보셔서 눌러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가 저희 이제 계획할 당시만 하더라도 5,000 넘을까 말까? 그런데 지금은 5,800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의 어떤 국내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게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예금이나 저축이나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걸 해지하고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으로 좀 투자하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이는 게 있고, 또한 지금 청년 도약 계좌라든가 이런 또 정책 계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해지하고서 그 해지비율도 굉장히 높아서 좀 그 자산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이걸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해지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코스피 5천이 막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열되어 있는 주식시장, 아니면 이게 과열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좀 이제 올라가는 그 주식시장 안에서 또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어떤 자금 흐름들이 있지 않나라는 걸 좀 고민하기 위해서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는 부분에 어떤 서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거 가장 최근에도 그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의 어떤 물려주는 자산 없이는 답이 없다. 약간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어떻게 뭐 동의하시나요? 월급만으로는 이제 부동산은 진짜 서울에 있는 건 사기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2월달에 또 좀 재미난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계신 또 한 교수님이랑 자문을 구해서 2월달에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팁이라고 하면 일단 청년 창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많이 줄었죠. 이게 1, 2월 달에 거의 다 끝이 나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에 대한 거를 뭐 기존 창업자들은 이미 좀 많이 끝난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좀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직 뭔가 시도를 하지 못했다, 아니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아마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의미 있는 거, 서울시에 살면은 승용차 마일리지, 그래서 에코 마일리지 있거든요. 네, 그거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가 장학금이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까 서울 영커리언스라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대상인데 일 경험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지자체마다도 여러 가지 정책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금 뭐 마감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잘 체크해서 열고닫기 사이트에 계속 뭐 등록 순위라든가 이러면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걸로 볼 수 있고, 마감 순으로 보면은 신청이 얼마 안 남은 거대로 소팅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통해서도 놓치지 않고 파악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명절은 끝났지만 혹시나 제가 전달을 못 드렸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좀 늦은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새로운 주일에 대한 시작도 쾌활하게, 그 다음에 좀 활기차게 또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게 또 있어서 이상 열고닫기 꾸망이었고요. 늦은 밤 시청해주시느라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네 3일 뒤네요. 다음 주는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고닫기 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